예, 프로젝트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모형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모형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문제 해결 모형은 문제의 본질에 약간 더 집중을 하는 편이고요. 프로젝트 모형은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 또 그 결과물을 개선하는 과정, 여기에 이제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늘 그렇듯이 준비하고 주제를 설정하고 활동 계획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과정 전체가 이 프로젝트 모형에서 수행하는 일들이고요. 각 단계에서 이제 팀이나 개인별 학습 성과가 잘 정의되어야 합니다. 학습 성과라는 게 뭐냐면은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뭘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거라고 그랬죠. 그걸 하려면은 이제 문제 그 자체를 what하고 why 문제 그 자체를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무엇을 배우면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가는지, 이게 이제 how에 속하는 건데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내가 뭘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이 과정 각각이 다 배움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고 뭘 배우는지를 잘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그 학습 성과의 요소라고 하면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뭔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지식,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게 아주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보통 하진 않죠. 복합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복합적인 문제를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이 아이디어를 내서 또 창의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니까 종합적 사고력을 결국 가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할 텐데 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도구에 익숙해지는 정도, 이런 것들이 아마 학습 성과의 요소가 될 거고, 팀으로 활동을 하면은 이제 팀원들 사이에 소통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하고, 뭔가 잘 안 됐을 때 배려도 해야 되고, 상황이 생기면은 배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애티튜드로서 평가 대상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평가는 안 하더라도 배우거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팀 활동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주제보다 애티튜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실제 평가는 각 팀원의 성장 정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평가하는 방식은 결과물 자체의 수월성, 그러니까 결과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대로 만들어진 거에 각각 개인이 어느 부분을 기여를 했는지, 또 팀 안에서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는데 뭐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도 있고요. 팀원들이 상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물 자체의 수월성은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필요하겠죠. 요즘에는 그 결과물을 다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원 또는 이제 수업 안이 아니라 수업 밖에 커뮤니티 이런 데서 그 결과물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많이 공유가 됐는지, 또 얼마나 확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모형은 문제 해결 모형의 이제 그 실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모형의 예를 제가 하는 다른 수업의 예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젝트 수업은 이제 여러 학과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융합 프로젝트 스튜디오라는 과목이고요. 학생은 20명이고 여러 명의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지원하는 스텝이 한 명 있습니다. 과목 목표는 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은 여러 전공 학생들이 모였으니까 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자, 이게 수업의 과목 목표가 될 거고요. 진행 방식은 이제 프로젝트를 정하는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첫 주에는 모든 학생, 그러니까 20명이 각자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꽤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하고, 둘째 주에는 이 20명을 6명, 7명 정도로 팀을 나눠요. 팀을 나눠가지고 그 한 팀이 이제 6명이라 그러면 1분씩 발표를 해요. 자기 주제. 첫 주에 정리된 내용을 1분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그 6팀, 7팀 정도를 한 번에
자기가 나머지 사람들이 그 6팀, 7팀에 대해서 쫓아가가지고 집중 토론을 합니다. 이 토론을 하는 이유는 팀을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젤 패드라는 그 큰 종이가 있거든요. 큰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주제를 설명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는 글을 쓰고 그거를 벽에다 붙여놓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6, 7팀씩 집중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6, 7팀이니까 3세션을 하면은 20명이 커버가 되겠죠. 이게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합니다. 1인 2표. 한 사람당 2표씩 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2개에 대해서 투표를 하라고 해서 상위 5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5개를 놓고 20명이 팀을 구성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주에는 모든 조가 모든 교수와 돌아가면서 미팅을 합니다. 멘토링을 하는데 이 멘토링 때 사실 이제 학생들이 가진 뷰가 있고 교수님들이 가지는 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문제를 훨씬 더 잘 정의를 하게 도와줍니다. 그 문제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죠. 되게 이제 인문학적 그 문제의식을 키워주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하는 일이니까 과제가 너무 범위가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제 범위를 조정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고 팀이 얻어내야 될 결과는 뭐고 이런 학습 성과를 스스로 설정을 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짜 진행하는 거죠. 도구를 강의한다거나 그러니까 도구를 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홈페이지 만드는 법 이런 도구에 대한 강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교수님들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 멘토링도 받을 수 있고 프로타입 만드는 방법, 실제 구현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기말에 발표를 하고 마지막에 전시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뭘 배웠는지를 알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개인별 학습 성과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처음부터 학습 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팀이 구성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각자 자기가 맡을 영역을 정하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정한 다음에 학습 성과를 정해서 자기가 before하고 after 그러니까 이 수업 한 학기가 시작되기 전과 시작된 후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를 자가평가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끝나면은 아직 종료가 안 됐지만 팀원 간 상호평가도 하고 각 팀원에 대해서 지도교수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발표 전시도 할 건데 그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해커톤인데요. 오픈소스 해커톤이라는 거를 해마다 합니다. 올해는 6월 말쯤에 하게 되고요. 이 해커톤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전국에 지금 35개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학생 대상으로 해커톤을 합니다. 2박 3일, 3박 4일 이 정도 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개발자인 전공학생, 그 다음에 디자이너, 그 다음에 자원봉사 스텝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는 겁니다. 이 행사의 목표가 다시 말하면 학습 목표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협업을 하는 역량을 증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월성이 높고 활용성도 높은 오픈소스 결과물을 개발하는 게 이 행사의 목표입니다. 진행 방식은 방금 전에 봤던 거랑 꽤 유사합니다. 모든 원하는 참가자가 프로젝트 제안을 발표합니다. 100초. 그 다음에 역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모든 참가자가. 그 다음에 진행할 프로젝트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투표해서 선정된 프로젝트를 이번에는 2분 발표하고 팀 구성을 합니다. 개발 4명, 디자이너 1명 이렇게. 이때 이제 같은 학교 학생은 다른 팀에 속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목표가 협업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끼리 팀을 만들어서 같이 개발을 하는 와중에 팀 애티튜드를 배우게 하는 거죠. 이후에는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업계 고수를 모셔다가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학생들이 배우게 하고요. 중간 발표하고 최종 발표를 하고 또 상호 투표로 최종적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결과는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고요. 평가는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시상을 하긴 하지만 상징적인 것이고요. 평가는 스스로 행사 목표에 따른 역량 증진을 느낍니다. 개발자나 디자이너, 또 멘토, 스텝 모두 여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오픈소스로 공개되니까 발표를 하고 전시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돼서 퍼블릭,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현장에 있는 참가자들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링크는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해커톤을 하는 법이라는 자료입니다. 사실 저하고 우리 연구실에서 해커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해커톤을 한 결과 해커톤을 할 때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고려가 있어야 되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을 길게 적어 놓은 겁니다. 언제 이런 행사를 하실 때 해커톤이든 컨퍼런스든 행사를 하실 때 이 내용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 모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발자들은 어떻게 역량을 증진하냐, 개발자들은 어떻게 학습을 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개발자들은요, 코드 리뷰라는 것이 최고의 역량 증진 방법입니다. 사실 이제 코드 리뷰 말고 원래 이론에 관한 학습은 앞에 있던 많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현장에서 가장 역량을 높이는 방법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은 코드 리뷰입니다. 코드 리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작성한 소스 코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면 좋고요. 동급이면 뭐 그래도 좋고요. 그러니까 더 잘하거나 동급인 사람이 그 소스 코드를 보고 문제나 개선할 점을 커멘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고치는 거예요. 문제나 개선할 점이 뭐냐면은 아주 사소한 부분,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을 짤 때 변수 이름을 잘못했다거나, 그건 좀 사소한 건 아니네요. 커멘트의 스펠링이 틀렸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 사소한 부분, 알고리즘, 자료 구조, 뭐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구조, 이런 심각한 것까지 다 커멘트를 하고 그거를 고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상업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요, 여러 명의 리뷰어가 이 코드는 괜찮아 라고 오케이를 했을 때만 그거를 제품,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걸 배포한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품질이 높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 품질이 높아지는 과정에 개발자들이 역량이 증진이 되는 거죠. 코드 리뷰라는 게 실제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에서는 코드 리뷰 기반으로 스터디를 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이 광고가 이제 페이스북에 최근에 올라왔는데요. 이 광고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코드 리뷰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우리가 코딩 교육을 하면은 스크래치든 파이썬이든 이런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교사가 또는 학생들 서로가 코드를 설명하고 코멘트하는 정도로도 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리뷰라기보다는 소스 리딩 이 정도만 가지고도 꽤 높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비교적 초보 개발자들, 아마 뭐 스크래치나 파이썬 이런 데서도 역시 똑같이 통할 것 같은데요. 이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해요. 두 사람이 같은 프로그램을 협력해서 만드는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줄 짜고 또 다른 사람이 한 줄 짜고, 그러니까 이제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짜거나 아니면은 5분씩 짜거나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설명하고, 뭐 둘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하는, 한 프로그램을 둘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따로 만든 다음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이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개발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